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영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뤘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1번째 시간으로 신방세동에 의한 뇌경색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가 신방세동으로 인한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고와 관련된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살고 계시는 재해자의 배우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하신 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후 재해자의 배우자께서 행정소송을 의뢰하셨고 관련 의무 기록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재해자가 최초 입원한 기간 동안 나타난 증상은 단순한 복통 증상이 아니라 전형적인 신방세동의 증상이었으며 신방세동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경색이 발병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해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신방세동에 의한 것이고 신방세동은 재해자가 회사에 입사한 이래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씩 근무하고 휴일 없이 야간 근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추후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까지 위임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사건이 모두 종결된 후 강원도에 사시던 재해자와 배우자께서 고맙다고 하시며 강원도 옥수수를 커다란 가마니로 보내주셨고 주변 사람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재해자는 배가 아프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여 담낭염에 의한 복통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심해져 뇌경색증, 신방세동, 상세불명의 심근병증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급성 뇌경색의 소견은 보이나 최초 다른 질병인 담낭염에 의한 복통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중에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정해진 요건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에 관한 과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 심혈관의 병변 등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급성 과로를 인정합니다. 둘째,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는 단기 과로를 인정합니다. 셋째, 발병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일, 휴가 등 휴무 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 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기본적으로 12주간의 업무 시간이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증이 없는 한 과로를 인정하고 60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량이나 강도를 고려하여 장기 과로를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근무 내역을 조사해서 위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업무상 과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방세동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과로에 의하여 심방세동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심방세동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는 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의뢰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우선 사망사건 이외의 1심 행정소송 수임료로 44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급여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진료기록 감정 비용 등이 추가로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과 행정소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